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책을 오미오의 공수 소설집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읽은 게요. 요 35개의 개별 이야기 중에 징검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을 읽다가 중간에 끊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좀 어리숙해갖고 어저께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갖고 이 책꽂이 2,000원 주고 하나 이거 책 받침개 있잖아요. 이걸 하나 샀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처음 만나던 순간부터 이미 아내의 미모에 마음을 빼앗겼음인지 그 아내를 만나기까지 과정이 좀 저번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겁니다. 처음 만나던 순간부터 이미 아내의 미모에 마음을 빼앗겼음인지 예술과 철학적 사고가 가미된 그녀의 명철한 질문의 무게와 사유의 방식이 무척이나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졌다.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처럼 역동적인 사유의 진폭은 덤이었다. 당연히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운명처럼 나는 아내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우리는 만난 첫날부터 우리 시대의 예술이 지향해야 하는 논제를 놓고 밤을 새워 토론했다. 사케를 마시며 들은 그녀의 사상은 판에 박힌 것만 같은 익숙한 사고의 스펙트럼을 무한대로 늘리는 신통방통한 재주가 있었다. 심지어 적당한 알코올이 들어가면서 꽃피우기 시작한 그녀의 감성은 너무나도 다채로워서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키스를 하고 몸을 섞었다. 환희에 넘치는 아름다운 새벽녘이었다. 그날 새벽 우리는 아름다움이 심오한 철학은 아니다는 데 동의했고 오히려 예술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수록 추상적이고 해독 불가한 해석을 요구하는 식의 예술계의 병폐만큼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데에도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작품마다 덕지 붙은 온갖 라벨부터 도려내야 한다고 우리는 더욱 격하게 공감했다. 우리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작품들을 좋아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뜨겁게 입을 맞췄다. 내내 다양한 화제들을 던지며 아내가 가진 프레임의 넓이를 가늠하고 계산하는 나를 위해 아내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자신이 가진 예술적 신념이나 취향의 확고함을 자신만의 고급 언어로 거침없이 표현해 주었다. 아내는 진심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아니,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아니, 아내는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나만의 뮤즈 그 자체였다. 징검다리라. 다시 지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징검다리라. 제가 징검다리였다면 아내가 저를 지려밟고 가고 싶었던 최종 종착지는 어디였을까요? 저 또한 징검다리 역할이나 할 사람은 아닌데 말입니다. 쭈뼛선 머리칼을 손바닥으로 쓸어 넘기며 내가 너스레를 떨듯이 묻는다. 졸지에 반들반들 물비늘이 빛나는 졸지에 반들반들 물비늘이 빛나는 평평한 돌덩이 하나가 된 마당에 그냥 솔직하게 말해보자 싶기도 한 것이다. 실체가 없답니다. 무형의 형태라 그것은 무엇라 말해야 하는지 우리 할머니도 모르시겠답니다. 다만 무언가를 바라보는데 그것이 가진 의미가 계속 바뀐다고. 가로 열고 말을 끊고 잠시 방울을 잡고 왈랑왈랑 몇 번 흔들다가 가로 닫고 무어라 딱 떨어지는
말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나는 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술의 빛일 것이다. 아내는 타고난 예술가였으니 말이다. 나도 나지만 부친 또한 첫눈에 그것을 알아보았다. 부친이 아내의 학위 취득과 수상 경력을 도운 것은 그 때문이었다. 탁월한 예술적 재능과 지성, 그리고 미모까지. 네모난 세상에 익숙한 이성적이고 고지식한 나란 사람하고는 타고난 결 자체가 다른 사람이 바로 아내였다. 어쩌면 그래서였을 것이다.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그래서 미치도록 집착했을 것이다. 나의 뮤즈로 등극한 아내를 통해 비록 타고나지는 못했지만 죽어서라도 갖고 싶었던 예술혼을 한껏 고양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부친은 어려서부터 외아들인 내가 예술인으로 살아가길 희망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예술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면서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부친은 바이올린부터 아크릴 물감이나 팔레트까지 혹시라도 잠재해 있을지도 모르는 예술혼을 깨울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어주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곤 했다. 부친의 응시가 가진 함의는 무거웠고 그 무게에 눌린 나는 자주 어깨를 움츠려야 했다. 부친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었다. 부친의 바람과는 달리 나는 감성보다는 이성 쪽이 강화된 인간이었고 악기나 화구보다는 계산기가 익숙하고 편했다. 결국 부친의 기대와 나의 타고난 적성, 그 중간쯤에서 타협을 본 나는 문화예술 연구와 평론을 주 업으로 삼았고 다행히 부친의 이름값 덕분으로 비교적 이름이 알려진 대학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채워도 여전히 부족한, 늘 무언가가 빠진 듯한, 아니 꼭 가져야만 할 무언가를 덜 가진 것만 같은 느낌은 아주 많이 불편했다. 아니 불쾌했다. 그러한 느낌이 사라진 것은 아내를 만나면서부터였다. 아내를 부친에게 소개시킬 때만큼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을 쭉 편 자세로 당당하게 부친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다. 부친 역시 아내를 보는 순간 입을 활짝 열고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 고개도 끄덕였을 것이다. 부친은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부친은 그날 처음으로 당신의 외아들인 나에게 만족했다. 표정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아내는 타고난 예술가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홍신자 버금가는 춤꾼이기도 하지만 다채로운 재료를 자신의 철학적 사유에 녹여 풀어낼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수 있는 화가입니다. 아내는 예술가라기보다는 창조자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혁신적인 기업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듯이 말입니다. 어떠한 공간이나 캔버스 위라도 아내는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또는 그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하, 그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겁니까? 이제야 우리 할머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대주님 아내분이 가진 예술로는 사랑의 감정이 동력이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징검다리가 계속해서 필요한 거랍니다. 대주님, 지나친 것은 참사를 불러옵니다. 감당 안 되는 물건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화가 되는 법이거든요. 이름만 알면 알만한 정치인이나 기업가가 믿고 찾는다는 무당 집이라고 해서 여당 최고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원이 입김을 넣어 잡아준 상담인데 무당 입을 통해 나오는 공수마다 참담하기가 짝이 없다. 참담함이라는 감정을 무당집 담벼락에 씹던 껌을 붙여놓듯이 척 붙여놓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내의 작업실로 들어가서 아내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장만했던 작고 앙증맞은 1인용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 한쪽 벽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벚꽃춤을 추고 있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본다. 실물보다 2배는 큼직한 사진 속 아내를 바라보며 나는 한참을 더 그대로 앉아 있었다. 대주님 사주에 삼신이 보이지 않는데 대주님 아내분 뱃속에는 아기가 보입니다.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저한테 확인을 받고 싶어 오신 겁니까? 맨 처음에 무당이 준 공수였죠. 사실을 말하자면 무당의 첫 공수는 정확했다. 맞다. 나는 비폐쇄성 무정자증이라는 병명으로 신체검사 4급을 받고 공익근무를 한 사람이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에 지장이 있고 일이나 직업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안타까운 취급을 받거나 장애인 취급을 받는 것이 싫어서 무당집에서도 평소대로 부인한 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발동한 방어기제 탓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뭐 어쨌다는 것인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아내와의 결혼 결심 또한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였다. 가로 열고 훗. 그런데 그랬던 내가 아내의 징검다리일 뿐이라고. 용한 무당임에는 틀림없다. 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신명조차도 나라는 괴물을 다 읽어내지는 못한 것이다. 어떻게 읽어낼 수가 있었겠는가. 아내야말로 철저하게 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마침내 나는 아내의 방에서 나와 나의 서재로 들어간다. 아내와의 대화를 기록, 가로 열고 녹취, 가로 닫고 한 파일을 다시 들으며 아내가 아닌 나의 예술적 사유와 새로운 철학적 담론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늦은 외출을 마치고 곧 돌아올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샴푸 냄새를 풍기며 나는 아내가 묻혀온 거슬리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내의 발그레하고 사랑스러운 볼에 키스 세례를 퍼부을 것이다. 네, 요 징검다리를 건너는 사람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썼지만 참 무섭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